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책방이자 카페인 책임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철재라고 합니다. 2018년 1월 제가 18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네 책방 책임감을 오픈했는데요. 책임감은 좋은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동네 책방이자 강연과 모임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책 읽기 좋은 감성 있는 카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일 뿐만 아니라 카페이자 1인 출판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세아제강이라는 데서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금호타이어에 입사해서 17년 동안 다니다가 2018년 1월에 그만뒀습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했던 일이 영업관리, 유통관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책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왔었는데요.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퇴직을 한 게 맞지만 사실은 일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저로서는 회사에서는 오랜 동안 사실은 국내 굴지의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안정적인 삶이 보장돼 있었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에 좀 약간 외적인 환경의 변화도 좀 있었고요. 회사가 원래 그룹 계열사에서 매각돼서 해외 자본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꾸준하게 다닐 수는 있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 17년 정도 다니니까 이제 팀장을 달고 임원을 달아야 될 시기가 됐는데요.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제가 그 밑에 직원일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지만 그 직책이 올라갈수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어떤 상명하복에 조금 더 그 위쪽 어떤 경영진의 생각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진급에 있어서 약간은 좀 느린 부분도 있기도 했었고 내가 이 회사를 앞으로 5년, 10년 더 다닌다고 해서 크게 발전이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여건도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오랜 동안 그 경영진 쪽으로 가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어느 방송사에서 김경란 아나운서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안정적으로 회사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과 불안정하지만 어떤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본인이 프리랜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회사에서는 성장은 적체돼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봤을 때는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많지는 않았었고요. 대신 안정적이었었고 나와서 제가 자영업, 제 개인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떤 수익적인 어려움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18년 동안 회사 생활만 했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사실 맡은 일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크게 회사 일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와서 제 가게를 차려야 된다니까 그게 처음부터 특히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죠. 맨 땅에서 헤딩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책방을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매장을 인수하는 거, 또 하나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제가 이제 도봉구 창동에 사는데 창동역에 그 약간 플랫폼 60일이라는 그 약간 문화 공간이 있었어요. 저기에 입주하는 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맨 땅에서 가게 얻어가지고 하기엔 너무 두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자주 가던 책방
51페이지라는 책방이 있었는데요. 그 책방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착륙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좀 다녔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뭐 인테리어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유통 구조로 해서 좀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좀 들어가서 조금만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연착륙을 위해서 가게 인수를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좀 경험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면은 아직도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은 좀 해보지 않은 첫 경험에 대한 좀 그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다양한 취미 생활들이 있었는데요. 운동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전거 길을 다 돌기도 하고 어떤 맛집을 좀 다니는 뭐 맛집을 찾아서 가는 것도 잘하고 가끔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또 엑셀도 제가 좀 회사 내에서 잘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막상 그 회사를 떠나가지고 제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즈음에는 책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책방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책방을 한 60여 개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책방을 좋아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왕이면 제가 좋아하는 일 쪽에 관련돼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었고요.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책방을 한다면 그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수익이 되겠어?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걱정을 할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방만 하면은 사실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딱 하나만 보고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방이라고 하더라도 책방 내에서 뭔가 그 문화적인 활동이 할 수도 있고 같이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혹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해서 한다거나 혹은 또 모임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좀 다양하게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그 즈음에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좀 책방에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좀 기획을 해볼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책방 시작할 때부터 책방이지만 카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되고 강연도 좀 있었으면 했고 모임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그 와인 모임이라든가 혹은 와인 강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동네 책방을 시작했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원래 되게 잘 될 케이스에 이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했었지 지금까지 돌아와서 보면 그렇게 제가 운영이나 수익 면에서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꾸 기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어렵지만 내가 이걸 한번 좀 해볼 만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째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동네 책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좀 가지고 있던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업관리, 유통관리 쪽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저희 그 회사의 대리점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행사, 뭐 이렇게 그 창업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은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회사 대리점들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방을 오픈할 때쯤에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할 때 다양한 기획서를 갖다가 제공하듯이 어떻게 기획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그거에 따른 여기 필요한 체크리스트도 여기 작성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습관 때문인지 제가 책방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그 매뉴얼들을 만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카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음료를 도입하는데 제가 경험이 좀 많지 않고 바리스타는 아니다 보니까 음료를 처음에는 약간 병음료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음료를 그럼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나 여러 가지 하다못해 쿠팡도 있을 테고 사업자를 위한 매장도 있을 테고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같은 마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은 자료를 검색하면서 어떤 음료가 있고 다른 카페들에서 취급하고 있는 병음료는 어떤 걸 취급하는지도 좀 검색을 해보고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구입할 수 있지? 어디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를 하나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했던 걸 갖다가 리스트로 정리해서 나중에는 하나의 약간 매뉴얼, 저만의 매뉴얼로 만들고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 약간 매뉴얼이 포함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그 서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되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 여기 독서 현황 조사에서는 매년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읽는 종이책 권수가 되게 줄어들고 있고, 이제 뭐 그에 반면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종이책 그 읽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 동네 책방은 전자책을 팔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오디오북을 팔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온전히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저는 경쟁자가 그 다른 서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오히려 OTT 프로그램,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도서관들이 굉장히 잘 갖춰진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정책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있는 동네만 해도 주민센터가 새로 지을 때면 항상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절대 작은 도서관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처럼 조그만 한 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듯하게 차려진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또 더 큰 도서관이 생겨나고 있고, 제가 책을 빌릴 때는 여기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빌려주는 등 굉장히 편리한 그 시설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중에 보면은 책방이 책만 판매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책방들이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 또 그런 종이책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동네 책방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요즘엔 또 온라인 구매가 되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작년에 일례로 그 서점이 그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 책을 판매하는 서점들은 굉장히 매출이 줄었지만 온라인 서점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줄지 않아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라는 통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점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책과 책방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엑스가 굉장히 좀 침체됐을 때 별마당 도서관이 들어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전체가 활력을 얻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동네 책방들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 비싼 저희 쇼핑센터에도 책방, 서점이 입점을 해서 많은 공간에서 오히려 그 전체 시장을 늘려가는, 어떻게 보면은 힐링이 되는 쇼핑센터라고 해서 책이 많이 판매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쇼핑센터 안에 서점 공간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처럼 서점이나 책방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는 것만큼 실제로 책방에서도 제가 느끼는 부분은 책 판매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 책방에서 프로그램들은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 책을 쓰고 싶어 하거나 책방의 어떤 그 분위기를 같이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책방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종이책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다만 작게 운영하는 작은 책방일 경우에는 혼자 혹은 둘이서 운영하는 책방일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분야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조금씩 그 책방만의 색깔을 갖춰서 어떤 프로그램,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책방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이벤트 없이 책만 팔고 싶다. 사실 그 책방이 책만 팔면은 되게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무슨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서류 작업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글쓰기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걸 진행함으로써 책방 운영에서 책방을 찾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는 그 회사에서 다양한 그 기획 업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책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책방은 책방에서 카페, 음료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출판사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책을 내기도 하고, 제 책도 지금까지 한 그 3권 정도의 책을 내서 출판을 했고요. 또 출판사로서 마을과 연계된 출판 활동을 같이 도와서 출판을 내주기도 하고, 책방에서 책쓰기 수업을 통해서 참여했던 분의 책을 만들어서 출판해 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출판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생긴 그 파생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파생 효과를 되게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획에 조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문학적 감성보다는 기획적 감성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획 프로를 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방에는 다양한 또 문화 지원 사업도 있어요. 왜냐면 책이 갖고 있는 문화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서 책방이 일반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어떤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책방 공간을 지역 그 문화 공간의 메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혼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과 어떤 관리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엑셀을 좀 다루고 하다 보니까 엑셀로 그 다양한 그 지원 사업에 하나하나 치밀하게 조금 시나리오도 짜고 그 관리 파일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도서관과 달리 책방은 규모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그런 행사들을 할 때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가장 좀 어렵지 않나. 제가 이제 셀럽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본다고 하면은 제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책방을 조금 더 이용하게 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제 책방에서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약간 기획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문학보다는 기획의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주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예를 들면 그 밴드 공연이나 혹은 플루트 앙상블 같이 약간 음악 하는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것도 있고요. 예술인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약간 전시, 공연들도 하는 것도 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의 저희 책방만의 좀 특색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관리적인 역량, 기획적인 역량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책방에서 책방 운영 실무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책방 운영 실무에 대한 강좌가 나중에는 좀 확장이 돼가지고 세무나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의 내용이 결국은 저는 또 책으로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제가 책방에서 가장 또 중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책방을 운영하면서 하는 경험을 갖고 책방에서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강의 프로그램이 더 나아가 출판이나 어떤 대외 강의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방이 저도 좋은 책을 판매하는 걸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책이라는 그 책 생태계에서 책을 꼭 종이책으로만 읽혀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보를 들려주는 것도 독서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독서 활동에서 강의나 강좌를 통해서 사람들과 같이 그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걸 갖다가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점도 결국은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취급하고 있는 품목인 책이 문화 공공재적 특성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되게 애정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책방을 하고 책방을 찾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책방도 책이라는 상품을 취급해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책을 고르고 추천하는 감성도 필요하지만 그 좋은 책을 어떻게 공급받고 공급 조건은 어떻고 결제는 어떤 조건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세무나 이거는 이런 부분은 난 잘 모르겠어,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 사실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무신고나 어떤 이런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서로 그 거래 조건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1년에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든 부가세 신고부터 뭐 소득세 신고까지 신고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방을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은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좀 안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책방은 어떤 단일한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서점 혹은 책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부터 이어져 온 서점들은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저희가 수치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서점들의 형태는 학교 앞이나 대학교 앞에서 사회과학 서점일 수도 있고 학습지나 참고서를 위주로 파는 서점일 수도 있고 이런 서점일 경우에는 대체로 책 장서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도 어느 정도 나오거나 공간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빽빽하게 책을 채워야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런 서점들은 지금도 물론 꽤 남아는 있지만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제가 하고 있는 책방을 비롯해서 요즘 뭐 동네 서점, 독립서점, 동네 책방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서점들은 앞서 설명드린 서점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학습서나 참고서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단순하게 책만 판매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같이 운영하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방은 책방에서 25종의 책만 놓고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추리소설만 판매하면서 뭐 한 2~3천 권의 책을 놓고 판매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또 요즘에는 북스테이라고 해서 지방에는 하루 밤 묵을 수 있는 북스테이를 하는 책방도 많아지고 다양한 복합 공간으로서 운영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특정한 모델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다양하게 그 어떤 책방지기의 개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요즘에 책방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책방의 정체성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책방을 만들고 싶고 혹은 어떤 걸 추구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해야 그 책방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그래야 그 책방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책방을 운영해왔지만 아직도 제가 운영하는 책방은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도 많은 시도를 했지만 올해 더 많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책방을 운영하면서 납품도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도서관하고 약간 협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희망도서라든가 이런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고려해가지고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제가 그 책방을 운영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출판 쪽에 관련해서도 올해 책을 한 권 더 내긴 했지만 올 연말까지 한 두세 권의 책을 더 내려고 해요. 다 대부분 제가 다 혼자 작업하는 책이긴 하지만 제가 그전부터 내려고 했던 엑셀에 관련된 책과 책방 세무와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책,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출판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갖고 다 여기 정리한 출판 과정 배우기 같은 그 제가 경험한 것들을 최대한 출판으로서 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강의나 이런 부분도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강의나 혹은 컨설팅 하는 쪽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해요. 다음 달부터도 타 지역에서 일부 컨설팅 업무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제가 항상 책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책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파생된 일을 최대한 많이 해보자 라는 게 앞으로의 목표고요. 이 파생된 것들이 잘 하다 보면 저 책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책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은퇴학교가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창업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고 해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길 권하고 있어요. 이게 막연하게 꿈을 갖고 있을 때는 카페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은퇴를 해서 창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게를 하나 얻더라도 그 가게를 얻기 위해서 가게 뭐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것들을 해봐야 되고요. 가게 안에서 커피를 내가 내준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 커피를 어떤 기계로 어떤 양의 커피를 어떤 원두를 써서 어떤 잔에 내주느냐,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해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추천하는 거에 그냥 따라다니다 보면 정말로 그 가게에서 필요한 혹은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해보길 권해요.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해보면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회사를 생활을 하면서는 금전적인 보상 외에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책방을 하면서는 금전적인 부분만 빼고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해요. 근데 그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다시 간다고 해도 되게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결국은 조직에 있느냐, 제가 나와서 하느냐, 그 판단을 하고 조직에 있지 않고 나와서 한다고 했을 때는 책방도 저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생활을 해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역량이 제가 책방의 다양한 활동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조금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마 다시 돌아오면 조금 더 세밀한 시뮬레이션과 세밀한 매뉴얼을 만들고 더 정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책방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책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뭐 매뉴얼을 만들고 그게 저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기록을 많이 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제 대학교 은사님이 졸업하고 나서 저희 졸업생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적자 생존이라고. 그 적자 생존은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인간의 기억이 상당히 왜곡되고 그리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생각들, 아이디어 혹은 내가 배운 것들을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으면 잘 남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좀 기록을 하는 습관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회사에서도 어떤 업무를 배울 때 하다못해 시스템의 사용법을 배우더라도 중간중간에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붙이는 식의 저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배웠던 일을 잘 안 까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록한 거 자꾸 보면서 내가 그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빨리 배우고 오랫동안 좀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 때문에 제가 비록 책방을 운영한 지는 5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책방에 관련된 책도 쓰고 책방 운영 실무에 관련된 책도 쓰고 어떤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게 된 계기가 그런 기록을 잘해서 그걸 갖다가 남들한테 전달하는 역량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량으로 제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책방을 운영하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책방의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늘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배우고 저도 방송에서도 배우고 있는데요. 그 배운 것들을 자꾸 적고 저도 평생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뭐 은퇴라는 거는 저희가 30대 할 수도 있고 60대에 할 수도 있지만 배우는 거는 30대에도 60대에도 80대에도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운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배운 걸 잘 적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